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세에 더해 최대 3,000달러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과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중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한 데 이어 어느새 2,300선을 넘게 된 건데요. 상승 요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와 달러 약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자 국제 금값 정말 고공행진 중입니다.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넘어섰는데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승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밤사이 국제 금값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드디어 1온스당 2,000달러 선, 우리 돈으로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온스가 31g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자그마한 금 하나에 240만 원 정도 된다는 참 실로 놀라운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금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금태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금 1온스를 가져가면 35달러의 달러를 나눠줬어요. 네. 그게 금태환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1971년이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비해서 금값이 온스당 35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로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려 66배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제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치는 올해 중으로 2,000달러를 넘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강한 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돌파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중에 2,300달러가 된다라고 수정 전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올해 중에 3,0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금값 상승을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금반지 괜히 팔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또 오르다가 예? 그리고 이제 2011년 9월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했었잖아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은 일반 금융 상품과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금융 상품은 달러와 동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는데 금은 완전히 달러와 역행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상품입니다. 우리가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금값은 달러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값은 내리는데요. 세계 금융위기 상황을 몇 번 이래 회고해 보면 네.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예. 미국 달러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폭등세가 약 3년 정도 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정점을 쳤는데 그때부터 2011년까지 금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쓰면서 어느 정도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 금값은 다시 급격하게 폭락했습니다.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금은 폭락을 하다가 네. 글로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오르는데 2008년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금값 상승이 한 2, 3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2008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2008년에는 금값이 좀 서서히 올랐습니다. 당시에 통화량 푸는 것도 좀 서서히 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은 달러를 아주 융단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풀 거거든요. 그 달러 푸는 양에 따라서 금값은 이 상승세의 폭이 또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달러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금을 사는 것뿐 아니라 관련한 상품에도 투자 상품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최근 금거래 관련 사모펀드가 환매 연계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홍콩에서 금을 실물 거래하는 무역업체와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투자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금값이 오른다, 또 금값 상승이 예상된다 해서 너도 나도 금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박관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상당히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금을 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대목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요. 배당소득세, 부가세. 그래서 적어도 20% 이상의 소득이 시세 차익이 확보돼야 본전이 됩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금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모펀드한테 맡겨뒀을 경우에 금을 사기를 하더라도 그 사기 여부를 확인할 길이 잘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요즘은 금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금 선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투자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골드뱅크를 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정권 거래소 KRX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펀드를 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특히 금을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순식간에 팔 수 있는 황금성이 있느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각 상품별 이 사는 방식과 과세 방식 그 차이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인 현재 상황 지금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 코스피가 장중이긴 하지만 2,300선을 넘었어요. 연고점을 계속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고점이라는 게 이제 올해의 가장 높은 시세다 이러는 건데요. 예. 우리 코스피가 1월 달만 해도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가다가 1월 말에 중국 우한발 이 코로나19 쇼크를 덮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총량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잘 나가던 상태를 거의 다 회복을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출범할 때 우리 코스피 주가는 약 2,700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조금은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전 상황, 적어도 코로나 쇼크로 인한 코스피의 이 딜레마는 완전히 해결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연고점뿐만 아니라 약 1년 8년 정도, 1년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코로나 이전의 그 상품 구성비처럼 모든 상품의 주가가 그대로 평균적으로 회복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통산업, 이것은 쪽에서는 주가가 아직도 상당히 크게 떨어져 있어요. 항공산업이라든지 철강산업. 오히려 비대면 상황, 원격 상황에서 더 각광을 받았던 이 인터넷 사업, 예. 뭐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제약바이오. 그래서 회복이 되긴 됐지만 특정 업체, 코로나19에 잘 적응하는 업체 쪽의 주가가 폭등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평균적으로 이 연초에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주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종합적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린 것처럼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소폭 올랐거든요.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 주가하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정신은 그야말로 한마당 같은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한국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이나 런던에 앉아서 수시로 사고 그 투자자들은 이 조금이라도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하다 싶으면 바로 한국으로 오고 한국이 못하면 미국으로 가는 이런 완전히 열린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약 1조 5천억 달러. 그동안 미국이 4번의 코로나 이후에 4번의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그야말로 이 부양책 끝판왕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지금 대대적인 부양책이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늦어도 2주 내에는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지금 이 인터넷 주식, 애플 이런 쪽의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나스닥이 연일 상한가거든요. 그 영향이 한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만 뭐 실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좀 과열된 거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 뉴욕 증시나 한국 증시가 거품이다. 버블이다. 버블이라는 것은 거품은 조금만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대폭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론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GDP가 미국의 경우는 32% 마이너스 성장인 이런 요인만 놓고 보면 실물 대비 분명히 버블 과잉 조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가라는 게 현재의 실물보다도 앞으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 같은 미래의 기대치. 이번에 경제 위기는 과거 2008년도 경제 위기와는 달라서 코로나에 의한 외상 변수고 코로나만 물러가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유동성이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경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분량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넉 달 연속 증가해서요. 4,165억 달러입니다. 이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적정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물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예. 일이죠. 우리 경제가 여차하면 어떤 크라이시스, 위기가 왔을 경우에 경제가 마비된다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주로 달러나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국제 유가도 사올 수가 있고 원유도 사올 수가 있고 위기 시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현재 상태로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 외환 보유액이 과연 늘어났느냐? 한국은행은 늘어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네. 늘어난 것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를 한국은행이 달러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평균 통화로 봤을 때 우리 외환 보유고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환 보유가 부족한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그런 대로 지금 위기를 견뎌갈 만한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순위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조금 더 있었으면 또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도 좀 더 지금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사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데 왜 원화 가치는 이런 강세 탄력을 받지 못할까 궁금해서요.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신데 이거 지금 달러가 상승을 하면 그 네. 반대 관계에 있는 원화는 떨어져야 되고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달러 대비 1달러당 원화 가치는 1,200원대에서 거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한마디로 미국이 달러를 푸는 만큼 우리도 원화를 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속도로 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나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푸는 속도보다 우리가 푸는 속도가 훨씬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19 초기에도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좀 떨어져서 환율이 1,300원, 1,4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게 진정이 되고 달러와 같은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미국의 고민과 한국의 고민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